안녕하세요. 56강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56강에서는요, 앞에서 배웠던 명사절을 이제 실용의 단계로 옮겨보는 과정을 겪게 돼요. 56강에서는요, 이제 명사절이 조금 자신이 써지고요. 이제 56강에서는 쓸만한 단계가 되고요. 이제 56강에서는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별로 무리가 없는 단계까지 끌어보는 게 56강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영어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양대 산맥이라면 벌써 양대 산맥이니까 느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죠? 맞습니다. 양대 산맥은요, 영어를 길게 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큰 두 개의 산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했던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은 이쪽에서 하나의 산맥을 만들어요. 영어 문장을 길게 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명사 뒤에 자유롭게 붙어서 그 문장을 늘리죠. 문장 안에 문장을 쓰는 개념이죠. 그죠? 문장 안에 문장을 쓸 때 명사 뒤에 쓰겠다 이거고, 이쪽에 또 하나 명사절이 있어요. 형용사절이 하나의 산맥이고 명사절이 하나의 산맥입니다. 명사절 뭐죠? 역시 문장 안에 문장 쓰는 거죠. 그러나 쓰는 자리가 약간 다르죠. 형용사절은 어떻게 달라요? 형용사절은 명사 뒤에 쓰는 거고, 명사절은 어디다 쓰는 거? 명사 자리에서 명사 그거 빼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문장 쓰는 걸 명사절이라 그러죠. 형용사절과 명사절 쓰면 문장이 길어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길어지죠. 문장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큰 두 개의 양대 산맥인데 길어지는 정도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형용사절, 명사절이 영어를 우리가 잘하는 데 있어서 큰 양대 두 개의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영어를 할 적에 여러분의 영어를 평가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형용사절을 썼어요. 그럼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겠어요? 못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잘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명사절을 썼어요. 그럼 잘한다고 생각하겠어요? 못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잘한다고 생각하죠. 형용사절과 명사절은 본인의 영어 실력을 보여주는 거대한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쪽 산맥인 명사절이죠. 명사절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죠? 문장을 하나 쓸게요.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 여기 있었어요. 이 순서대로 쓰면 영어 맞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국 애들이 받아들여 주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 쓸게요. 뭐 쓸까요? he,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동사 쓰래. 그럼 동사 쓰면 되지 뭐. notice. he notice. notice 뭐죠? 우리 한국말에도 요즘 notice라 그래요. 왜냐면 notice 준다 그러잖아요. 통보해주다, 통제해주다, 또는 한국말에 눈치채다란 말도 있어요. 그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는 he 첫 번째 단어, notice 두 번째는 세 번째 명사 쓰라 그러면 세 번째 뭐 쓸까요? that 쓸게요. 그죠? he noticed that. 그는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는 사람. 그것이 뭔지 모르죠, 그죠? 제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he noticed that 그랬으니까 이 that이 뭔지 모르겠어요? that이 뭔지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that이 뭐냐면 걔네들이 시험을 봤대요.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의 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that이 뭔지 모르니까 영어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이 that이 뭔지 말해주면 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that이 뭔지 알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that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한테 that이 뭔지 알려주는 방법은 that이 뭔지 얘기해주면 되죠. 이거 that이 뭔지 구체적으로 써주면 되죠, 그죠? 써줄게요. he 첫 번째 단어 notice. 그는 눈치를 챘습니다. that 대신에 뭐 쓸까요? 그 답에 대해서 시험 본 그 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답니다. he noticed the answer. 그러면 that보다는 훨씬 더 자세해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그 답을 눈치챘습니다. he noticed that. 그는 그것을 눈치챘어요. he noticed the answer. 그는 그 대답을 눈치챘어요. 그는 그 정답을 눈치챘어요. 이게 더 말이 더 자세하죠. 그죠? 그런데 이거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가.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써둘래요. 그 답이 뭐 어쨌다라는 건데, 그 답이 몇 번, 그 답이 틀렸어 맞았어. 그 답이 어쨌다라는 건데 the answer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달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그럼 자세하게 얘기해준다 그러면 되죠. 영어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아예 문장으로 풀어서 써주세요. 단어 한두 개 써도 이 사람이 만족을 못하니까 아예 그냥 길게 설명해주라는 얘기죠. 당연히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문장이 되고, 당연히 설명을 하려면 길어지게 돼 있죠. 단어 한두 개 써서 길게 써봐요. 얼마나 길게 쓰겠어요? 조금. 그러나 문장을 쓰게 되면 대단히 길어지고, 또 그 문장 안에 자유롭게 우리가 배웠던,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문법들, 토부정사, 조동사, 인오를토가 수도 없이 들어가고 전치사가 들어가서 그 문장 자체도 또 길어질 수가 있죠. 문장을 늘리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he 첫 번째 단어 notice. 이게 두 번째 단어 썼어요. the answer 이거 말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 그러네요. 자세하게 말할게요. he noticed the answer. 그 정답이 answer is 그 정답이 C번이래요. 이거 얘기를 하는 게 he noticed the answer CC. 그는 그 정답이
C번이라는 거를 눈치챘습니다. 아까는 그는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는 그 대답을 그 정답을 눈치챘어요. 정답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 정답이 몇 번이냐. 정답에 대해서 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럼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He noticed the answer is C. 그 정답이 2번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라고 해서 여기다 최종적으로 뭐 썼나요? 여기다 최종적으로 문장을 써줬죠. 단어 하나 썼네요. 명사죠, 그죠? 단어 하나 썼네요. 명사죠, 그죠? 문장 썼네요. 어느 자리에 썼네요? 명사 자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다가 단어 썼네요. 세 번째 자리에다가 명사 자리에 단어 썼네요. 세 번째 명사 자리에. 세 번째 명사 자리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명사 썼네요. 그럼 명사 썼네요. 명사인데 이게 단어예요? 문장이? 예,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명사, 문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문장을 전문용어로 절이라 그러고 얘를 합해서 전문용어로 명사절이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때 있어서 요 세 번째 자리 여기에 그러면 자유롭게 문장을 길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여기다 뭐라고 말하면 돼요? 당연하죠. 여기가 자유롭게 문장을 쓸 수 있다고 말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문장을 써서 나를 주면 그 문장을 내가 어디다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장을 내가 여기다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문장을 던져줬어요. 화면을 뚫고 나한테 떨어져서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뭐든지 간에 이 문장을 어디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을 여기에 쓰면 되는 거죠,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써서 던지도록 내가 시켜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문장을 써도 내가 여기서 안 보여요. 딱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 문장 하나 아무거나 적으세요. 이 정도 벌써 단계까지 왔으면 문장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 문장이라고 해서 내가 뭐 거창한 거 요구해요? 그죠? 이 정도밖에 요구를 안 하죠. 이 정도 문장 쓰세요. 그럼 여러 문장을 쓰고 문장을 화면 앞에 한 틀어보세요. 이렇게 틀어. 그럼 그걸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럼 딱이죠. 그럼 뭐 바로바로 실력 점검 확인이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들어도 잘 안 보여요. 여기서 안 보여.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문장을 만들어서 보여준 그 문장이 뭘지 모르지만 혹시 나한테 준다 그러면 그 문장을 내가 어디에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문장을 줬는데 내가 여기다 못 써요? 그럼 난 말짱 거짓말한 거죠. 반대로 말할게요. 제가 지금 문장을 썼다고 칠게요. 제가 문장을 썼어요. 문장을 여기다 이만큼 문장을 썼어요.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문장을 이 세 번째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죠.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이 나한테 든 문장도 나도 세 번째 집어넣고 대신에 여러분한테 준 문장도 여러분이 세 번째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주는 문장은 내가 지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대신에 내가 주는 문장은 어때요? 대신에 내가 주는 문장은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내가 문장을 줄게요. 정리해놨어요. 문장 줄게요. 여기 있는 문장 줄게요. 얘네를 좀 지우고. 첫 번째 문장 줬어요. You loved me. You 첫 번째 단어. loved 두 번째 단어. me 세 번째 단어. 너는 나를 사랑했었다라는 문장을 줬어요. 이걸 내가 지금 어디에 쓰겠다라는 얘기요?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제가 지금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요? 여기요. 세 번째 명사 자리에 쓰겠다는 얘기요. 선생님, 저는 얘를요, 여기다 쓰려고요, 이거. 선생님, 어차피 명사 자리니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된다면서. 선생님, 전치사 되는 선생님이 내가 지난 시간에 잘 안 쓴다 그랬다고요. 전치사 되는 명사 써서 아주 심플하게 말이 끝내주는 부분이지, 문장이 주로 전치사 되기 명사는 저 뒤쪽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끝내는 게 좋지. 끝낼 분위기로 얘를 쓰는데 끝내는 게 좋지. 여기 이만큼 길어지면 그것도 또 어지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놔두고, 주로 많이 쓰는 자리가 여기 많이 쓴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나는 여기다 쓰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따가 설명해 줄게. 여러분 여기다 쓰게 되면 미리 짧게 팁을 주면 여기다 쓰게 되면 주어가 길어집니다. 첫 번째 단어가 길어지죠. 그죠? 문장의 시작을 하려는 첫 번째 단어가 가능한 길고 복잡한 게 좋아요? 쉽고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게 좋아요? 쉽고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게 좋죠. 그죠? 그럼 우리도 그렇고 미국 애들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쓰는 자리는 좀 피하죠. 선생님 저는 가능한 문장이 긴 게 제 체질에 딱 맞는데요? 그러면 여기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일단은 가장 무난한 이 자리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쓸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뭐 여기 못 쓰겠어요? 똑같죠. 그죠? 일단 여기 써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을 여기 쓰려고 그래요. 내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세 번째 집어넣을 수 있으면 돼요. You loved me. 너는 나를 사랑했었다. 라는 말을 썼어요. 세 번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은 이 전체 문장 가운데 얘가 지금 세 번째 들어가서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에 맞도록 문장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서 이 문장에 들어가서 전체 문장과 어울려 보겠다 이거예요. 얘가 들어가서 전체 문장 가운데 한 파트를 찾아보겠다 이거죠. 우리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전체 문장이 필요하죠. 얘가 들어가서
얘가 들어가서 전체 문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전체 문장이 완성되는데 공헌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공헌하고 싶은 얘 문장은 만들었으니까 전체 문장이 필요하죠. 얘를 세 번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선행되는 조건이 뭐가 필요하나요? 앞에 두 단어가 필요하죠. 명사 하나하고 동사 하나가 필요해요. 얘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얘를 전문용어로 주어라고 그러는 거야. 동사는 전문용어 없어요. 얘는 그냥 또 주어, 얘는 그냥 동사 그러면 되고. 얘를 세 번째 집어넣어서 전체 문장을 완성하려면 앞쪽에 두 개의 단어가 필요하죠. 그죠? 두 개의 단어 만들어 봐봐요. 얘를 집어넣어서 전체 문장을 만들 때 여기 앞쪽에 두 개의 단어가 필요해요. 두 개 문장 뭐 쓸까요? 단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주어 하나, 동사 하나거든요. 내가 하나 써볼게요. 쉬운 거 하나 써볼게요. I. 첫 번째 나는. 두 번째 뭐 쓸까요? knew. new가 뭐죠? 알았었어요. I knew. 나는 알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얘 집어넣네. 읽어볼게요. I knew. 나는 알았었어요. You loved me. 너는 나를 사랑했다. I knew you loved me. 나는 너가 나를 사랑했었다라는 것을 나는 알았었어요. I knew you loved me. 괜찮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체 문장이 만들어지고 전체 문장 안에 전체 문장 안에 이 문장이 명사절에 들어간 문장이 한 파트를 차지해서 문장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 문장 안에 지금 또 뭐 들어가 있어요? 작은 문장 하나가 들어가 있죠. 이 문장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어디다 쓰고 있어요? 다 명사절에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명사절에 쓰는 문장이라고 부르고 전문용어로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도 볼게. They are busy. 여러분 이제 한두 개는 내가 하고 할수록 여러분이 말 만들어내는 속도가 빨라지면 돼요. They are busy. 그들이 바쁘대요. 이거 이제 요 명사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있어요? 여기 집어넣는 건 집어넣는 거고, 집어넣은 다음에 전체 문장을 완성해 보려고 그래요. They are busy. 여기 뭐 쓰면, 앞쪽에 무엇을 쓰면 말이 만들어질까요? 물론 I know 또 써도 되지. I know they are busy. 나는 그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아요. I know 또 써도 되죠. 근데 그거 말고 뭐 없을까? 그럼 다른 단어. 이거 어때 이거? 나는요. 두 번째 동사 understand. 나는 이해해요. I understand and they are busy.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I understand they are busy. 나는 그들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거 어때요? 괜찮지, 그죠? I understand and they are busy. 그들이 왜 바쁜지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나이스, 그죠? 그 다음 거. We should study.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 세 번째 자리에 집어넣어서 전체 문장을 완성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앞쪽에 전체 문장이 완성이 되려면 이 두 단어가 필요하죠. 그죠? 뭐 쓸까요? 맨날 I 했으니까 이번엔 딴 거 해봐. My friend. 내 친구가 제안해 줬어요. 내 친구가 제안해 줬어요.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뭐 줄까요? suggest라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My friend suggested. 내 친구가 제안해 줬어요. 뭘 제안해 줬어요? My friend suggested we should study. 내 친구는 우리가 공부하는 편이 좋다라고 내 친구는 나한테 제안해 줬어요. 지금 we should study를 어디다 집어넣었나요? 얘를 지금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죠? 가만히 보니까 여기 나왔는 이 문장들은요. 이 문장들은 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문장 맞아요. 근데 이 문장을 따로 요 문장을 통째로 어디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요? 부분화시키는 거죠. 어디로 부분화시켜? 요걸 가져와가지고 다시 여기다 명사 자리로 부분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명사 자리에 들어가고 전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쪽에 두 단어를 쓰게 되는데 얘가 주어와 동사 역할을 하게 되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나요? 얘가 바로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가 명사라 그래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도 하나요? 문장을 명사절에 쓰기, 명사문장, 명사절. 근데 목적어 역할 하네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명사절의 목적격 용법 또는 목적격 명사절이라고 들어봤나요? 이 말이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목적격 명사절이에요. 그럼 아까 앞쪽에서 선생님 나는 앞에다 쓸래요? 앞에다 쓸래요? 앞에다 쓸래요? 앞에다 쓰다고 칠게요. 앞에는 아까 전문용어가 뭐래요? 이건 전문용어는 주어네. 앞에다 쓰면 뭐가 되죠? 앞에다 쓰면 이거 가지고 목적어의 주격 또는 주격 목적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격 명사절이라 그러고 또는 명사절의 주격용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갈 때 물론 그냥 통째로 문장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의 앞쪽에 붙는 그 장치들이 있어요. 그건 좀 밑에 있으면 좀 있으면 나오고 벌써 앞쪽에 붙으려고 그러면 벌써 약간의 장치가 붙는다 그랬으니까 벌써 뭐 공부할 게 더 있어요. 근데 여기 붙는 건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들어가면 상관없죠. 그죠? 여기 쓰는 여러분 세 번째 자리에 명사에 썼는 이 문장을 썼네요. 이게 명사절의 목적격 용법이고 혹시 앞에다 쓰기를 좋아하세요? 그럼 명사절을 주격 용법으로 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죠? 좀 이해되죠? 나머지 얘네들 사실 다 집어넣어 보고 싶거든요. 다 집어넣고 얘네들 여기 명사절에 다 집어넣고 앞에다가 전체적인 문장을 완성하려고 일일이 다 써보고 싶거든요. 그럼 시간의 제약이 있어.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나머지 건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고 제가 오른쪽 표안에다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읽고 뭐 하면 돼요?
해석해봐요. 이게 내가 다 적어놨잖아요. 해석해놓고 아니면 이제 제가 쓴 걸 빼고 여러분이 스스로 집어넣어서 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영어가 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절차를 한번 밟아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절차냐면은 지금 명사절 만드는 연습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이제 공식화시키자 이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명사절 만들어진다라는 공식화시키는 단계를 밟아보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앞으로 명사절을 잘 쓰고 싶어. 앞으로 명사절을 잘 쓰고 싶을 뿐더러 앞으로 명사절을 누구한테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1번 첫 번째 모든 4가지 스텝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스텝 무엇을 해야 첫 번째 명사절을 잘 쓰고 싶은데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까? 1번 명사절을 잘 쓰고 싶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명사절을 쓸 수가 있을까요? 기도부터요?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문장은 만들어야 돼요. 명사절 쓰게 때문에요. 명사 문장 쓰게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단 문장은 만들어야 시작을 하죠. 그죠?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죠? 문장 하나는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 거, 영어 실력하고 문장 쓰는 실력하고는 같이 간다고 제가 자주 말하죠. 영어 쓰는 실력하고 문장 쓰는 실력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문장을 못 쓰면 아무리 명사절의 목적격, 아무리 명사절의 주격을 소리질러 외친들 아무 소용없어요. 문장 못 만들면 말짱할 겁니다. 문장 만드는 실력하고 영어 실력하고 같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화려한 문장 만들어라 그래요? 그죠? 매일 반복하는 거죠. 그죠? 요 정도 문장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 문장 이거랑 앞에 거 합해보세요. 정말 레벨이 낮아요? I understand. They are busy. I knew you loved me. My friends suggested we should study. 이게 진짜 레벨이 낮냐고요? 아니야. 아주 레벨이 높은 레벨이고 일상생활 가운데 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말의 표현이에요. 문장 만드는 기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문장 만들게요. They 첫 번째 단어, had 두 번째 단어. 그들은 가졌어요. 뭐 가졌다 그럴까요? They had a meeting. 그들은 회의, 그들은 모임을 가졌습니다라고 내가 첫 번째 스텝에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은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게 두 번째 스텝이죠? 첫 번째 스텝 문장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물론 이거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을지, 여기다 집어넣을지 물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머릿속에 이거 한번 고민해 봐봐요. 내가 they had a meeting이라는 이 말을 만든 문장을 내가 그냥 그들이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들이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회의를 가졌다는 것. 요게 집어넣으면 또 문장처럼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니까 그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것. 이렇게 하고 싶은지 심플하게 여기 있는 메시지 그대로 그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것 또는 그들이 모임을 가졌다. 딱 이렇게 심플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 혹시라도 마음속에 걔네들이 왜 그 모임을 가졌는지 걔네들이 어디서 그 모임을 가졌는지, 걔네들이 어떻게 모임을 가졌는지, 또 걔네들이 언제 모임을 가졌는지, 혹시 그런 엑스트라 메시지를, 혹시 여기서 주어진 메시지 말고, 걔네들이 모임 갖는 건 알겠다 이게. 근데 걔네들이 왜 모임을 가졌는지, 걔네들이 어디에서 도대체 모임을 가졌는지, 걔네들이 언제 모임을 가졌는지, 걔네들이 어떻게 모임을 가졌는지, 그 엑스트라 메시지라고 하죠. 엑스트라. 여분의 메시지라 그러죠. 그 여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혹시 이 전체 문장 안에 강조해서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그들이 그냥 간단하게 걔네 회의했어 라고 끝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언제 회의했는지, 왜 회의했는지, 어디서 회의했는지, 어떻게 회의했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선생님 나는 난 그냥 걔네들이 회의 가졌다고 말하고 싶지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쓰면 되죠 뭐. 근데 혹시라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회의를 가진 거는 사실인데 어디서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런 엑스트라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그게 내용상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여기 그냥 모임 가졌다 그럴까요? 왜 가졌는지, 언제 가졌는지, 어디서 가졌는지, 어떻게 가졌는지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이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심플하게 그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것 그럴지 아니면 왜 가졌는지, 언제 가졌는지 이렇게 부가적인 내용을 더 집어넣을지 그 부가적인 내용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내용이 자세해집니다. 이렇게 부가적인 내용을 집어넣을지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게요? 집어넣을래요? 안 집어넣을래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귀찮아요. 그냥 갈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좀 집어넣어 보는 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얘기. 이거 안 집어넣을 거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냥 집어넣어 보는 연습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집어넣어 보자. 이거 여기다 그러면 뭐 집어넣을까요?
뭐 집어넣어 보면 또 나름대로 나름대로 명사절에 뭐 묘미가 또 있어요. 뭐 집어넣을까요? 여러분이 골라봐요. why, where, when, how 중에 뭐 골라봐요? 어느 거? 뭐가 질까요? 선생님, 2번이면 하면 2번. where 할게요, where. 선생님, 저는 when이 y가 마음에 드는데요. 그럼 y 2개. 그럼 2개 가지고 연습해보면 되겠네요. 선생님, 왜 저는 when이 마음에 드는데요? 미안해요, 늦었어요. 2개 가지고 먼저 할게요. where 가지고 갈게요, where.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어볼게요.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어디를 보내나요?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어디를 보내요? 앞으로 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물어볼게요. 영어는 문법을 먼저 알리나요? 내용을 먼저 알리나요? 그렇죠. 영어는 문법을 먼저 알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 where이나 why라는 위치를 놓고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들이 회의를 가진 건 알겠는데 그들이 어디서 가졌는지 왜 가졌는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어디서와 이 왜라는 메시지를 어디에 써줄까 이거야. 맨 앞에 써줄까? 맨 뒤에 써줄까? 아니면 중간 어딘가에 끼워넣을까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방금 물어봤죠.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어디를 보내냐? 앞으로 보냅니다. 영어는 문법을 먼저 알려요? 내용을 먼저 알려요? 문법을 먼저 알리죠. 그럼 봐요. 물론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했으니까 선생님 일부러 앞에다 다 써놓고 뭐 why, where 다 썼으니까 얘네 앞에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보지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그간의 경험상 왠지 앞에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면 생활용어에 그런 건 많아요. 생활용어에 뭐 why did you do that? why 앞에 쓰잖아요. where do you go? 어디 가니? when is it? 언제니? how is it going? 항상 앞에 썼기 때문에 왠지 문장 앞에 쓰는 듯한 느낌을 주죠. 맞아요. 그 느낌이 그대로 가도 괜찮은데 그래도 그냥 무조건 앞에다 쓴다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앞으로 보냅니다. 영어는 문법을 먼저 알리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왜라는 메시지와 어떻게 하면은 어디서 이 모임을 가졌는지를 어떻게 하면은 문법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한 것으로 앞으로 보낸다라는 요구 사항과 영어는 또 문법을 먼저 알려요? 내용을 먼저 알려요? 문법을 먼저 알린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앞으로 보낸다라는 요건과 영어는 문법을 내용보다 먼저 알린다라는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키겠어요? 지금 새로 들어가는 메시지가 뭐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쓸 수도 있는 거를 굳이 왜와 장소 어디서 가졌는지를 굳이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예를 이 메시지가 강조해서 들어가는 거죠. 어디다 쓰면 돼요? 앞에다 쓰면 되죠. 그죠? 그럼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여기다 집어넣어도 전혀 문법에 영향을 안 줘요. 얘만 여기다 따다 붙여도 전혀 문법에 영향을 안 준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라든지 어디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이 메시지를 새롭게 들려주고 싶은 거야. 이 메시지의 강조성을 부여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는 문법을 항상 먼저 알린다 그랬죠. 얘를 딱 쓰고 나면 이대로 벌써 뭐 나오는 거야? 얘를 쓰고 나면 이거 쓰고 나면 뒤로 뭐 나오는 거야? 이 뒤에 문장이 있는 거야. why 뒤에 문장이 있는 거고 where 뒤에 문장이 있는 거야.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은 어디 들어가는 거야? 명사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명사절에 들어가는 문장 명사철이라 그러는 거야. 벌써 why하고 where를 보고 나면요. 이 뒤에 명사절이 시작할 거라는 그 문법 냄새를 금방 맡는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조건이 딱 만족이 됩니다. 문법을 먼저 알리기 위해서 앞쪽에다 써서 앞으로 명사절 나올 거를 미리 얘가 why나 where이 미리 눈치를 주게 합니다. 읽는 사람한테. 또 하나 뭐죠?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보내는데 그냥 써도 되는데 where든지 어디서라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그걸 먼저 듣게 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다 써주죠. 그죠? 그래서 모든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러한 단어들은 의문사 단어들은 앞에 써주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다 쓴 다음에 요게 두 번째 단계 끝나고 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죠? 세 번째 단계는 사실 가장 쉬운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뭐 선정했어요? where 선정했죠. 그죠? 그럼 where를 앞에다 쓸게요. where 어디에서 그들이 had 가졌어요? a meeting. 그냥 얘만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where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요 메시지와 첨가를 해서 전체 내용을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되죠. 얘만 집어넣을 적에는 그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것 이렇게 되지만 얘를 집어넣으면 그들이 어디에서 모임을 가졌는지라는 이 내용이 첨가돼서 어디에 들어가요? 첨가돼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에 집어넣을지 또는 어디에 집어넣을지요? 또는 여기에 집어넣을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둘 다 집어넣어 보지 뭐.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다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선행되는 조건 있죠. 무슨 조건요? 두 단어가 필요하죠. 그죠? 주어 동사라 그러는 두 단어가 필요하죠. 볼게요. Where they had a meeting. 그들이 어디에서 모임을 가졌는지에 어울리는 앞쪽 두 단어 뭐 있을까요? 이거 어때요? 아까 했던 말 중에 나는요. I know. 나 알아요. I know where they had a meeting. 나는 그들이 어디에서 모임을 가졌는지를 알아요. 이건 어때요, 그럼요? 그가 said. 그가 말했어요. he 첫 번째 단어, said 두 번째 단어. He said where they had a meeting. 그들이 어디에서 모임을 가졌었는지를 그가 얘기해 줬어요. 이거 어때요? 괜찮죠, 그죠? 이건 어때요? 그 여자는요? 그 여자는 she 아까 앞에서 썼던 단어 she noticed. 그 여자는 눈치를 챘어요. 그 여자는 눈치챘어요. She noticed where they had a meeting. He said where they had a meeting. 듣기 어때요? 괜찮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또 다른 명사절입니다. 왜 내가 또 다른 명사절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나요? 얘 없어도, 얘 안 써줘도 돼요. 이거 안 써줘도 명사절 맞아요. I know they had a meeting. 나는 그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요. He said they had a meeting. 그는 그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She noticed. 그 여자는 눈치챘습니다. They had a meeting. 그들이 모임을 가졌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이것도 말이 되죠, 그죠? 근데 왜 내가 또 다른 명사절이라고 말을 하나요? 얘가 가지고 있지 않은 extra meaning. 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였었어요? 그게 where이었죠, 그죠? 어디에서 모임을 가졌는지 얘 또 다른 내용을 집어넣어줬는데 이게 새로 들어간 내용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이 내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새로 들어갔으니까 새로 들어온 취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다 써주는 거죠. 여러분은 명사절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두 가지 종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명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 없어도 돼요. 의문사 있죠.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where, why, how 얘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으면 뭐 없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extra meaning, 언제인지 얘기해주는, 어딘지 얘기해주고 왠지 얘기해주는 이러한 extra meaning, 의문사가 없는 명사절이 있고 지금처럼 의문사를 들어가서 그 의문사에 해당하는 고유뜻, 언제인지 왠지 어딘지를 얘기해주는 명사절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편한 거 쓰시면 돼요. 편한 거. 얘를 이제 어디로 보내요? 이쪽으로 보내봤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주어 자리에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주어 자리에 먼저 쓸게요. Where, 어디에서, they, 그들이, had, 가졌어요. A meeting, 그들이 어디에서 모임을 가졌는지는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못 쓰겠다는 얘기요? 이 전체를 전부 다 첫 번째 자리에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뭐 필요해요? 두 번째 동사 필요하죠. 그죠? 동사 쓸게요. 어디서 그들이 모임을 가졌는지는 is, 신고 쓸게요. 뭐뭐입니다. 뭐뭐라 그럴까요? 세 번째 뭐 쓰래요? 동사 쓰고 세 번째 뭐 쓰래요? 명사를 써서 마무리 지르려네. Where they had a meeting is 이거 어때요? 하나의 secret. 그들이 어디에서 모임을 가졌는지는 비밀입니다. 듣기 어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ere they had a meeting is a secret. 위에 거 읽을게요. I know where they had a meeting. He said where they had a meeting. 그 다음에 she noticed where they had a meeting. 듣기 어때요? 괜찮죠? 그죠? 물어볼게요. 얘하고 앞에 전체 명사절 앞쪽에 주어 자리에 쓴 것과 세 번째 목적어 자리에 쓴 것 중에 어느 게 눈에 보기에 편해요? 얘가 눈에 보이게 편해요. 선생님 난 얘가 편한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이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편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단어는 주어라 그러는데 가능한 쉽고 짧고 간단한 게 원래 요구사항인데 이거 굉장히 길죠, 그죠? 눈에 띄겠어요? 눈에 안 띄겠어요? 당연히 눈에 띄게 되죠, 그죠? 강조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강조의 효과가 있게 되죠. 여러분은 명사절을 앞에 주어 자리에 쓸지 목적어 자리에 쓸지는 여러분이 편하게 결정을 하세요. 대신에 본인이 앞에다 썼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강조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why도 있었는데 왜 why는 안 하세요? why 하면 되지 뭐. 얘 지우고 어떻게 해요? 얘 지우고 그냥 여기다 why라고 쓰면 되지 뭐. 얘 지우고 그냥 여기다 어떻게 해요? 여기다 why라고 쓰면 되지 뭐. 볼게요. I know why they had a meeting. 나는 그들이 왜 모임을 가졌는지 알아요. why they had a meeting. 그들이 왜 모임을 가졌는지는 is a secret이라고 말하면 되죠.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명사절 만드는 연습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critical question.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냥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하고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교환에 써 있으니까 잘 듣고 따라오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잘 듣고 대답을 해보세요. 물론 그 교환에 답 다 나와 있으니까 금방 이해는 되겠지만 그래도 또 들어보세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where, why, when 쓰는 거 했잖아요. 그죠? 만일에 where라든지 why라든지 when, how 같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런 메시지죠. why라든지, 아까 여기 where를 쓰게 되면 어디에서 모임을 가졌는지, 그 다음에 how를 쓰게 되면 어떻게 모임을 가졌는지, when을 쓰게 되면 언제 모임을 가졌는지가 되거든요. 상당히 구체적인 메시지가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얘네 없어도, 하도 많이 얘기해서 머리 안 잊어버렸죠. 얘네들 없어도 말이 되는데, 얘네들 굳이 써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만일에 where, why, when, how 같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얘네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몹시 화를 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얘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 안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빼면 되지 뭐. 그냥 안 쓰면 되죠. 안 쓰면 당연히 이 말이 걔네들 귀에 안 들릴 거고, 안 들렸으니까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눈치를 못 챌 거고, 눈치를 못 챘으니까 당연히 해석이 안 되고, 이 메시지는 전달이 안 되게 되죠. 그죠? 그냥 빼면 되죠. 그죠? 혹시라도 여러분요, 이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 단어를 얘네를 빼버리고 나니까 빈자리가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빈자리가 돼버려. 여기도 빼버리고 나니까 빈자리가 돼버렸어요. 왠지 이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요직을 빼고 why, when, where를 빼주고 나니까 뭔가 좀 공백이 남은 것 같고, 뭔가 좀 썰렁한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붕 뜬 것 같잖아요. 그죠? 마음이 좀 화음을 느끼세요? 명사절의 시작을 알려. 영어는 항상 문법의 시작을 알려고 문법 변화를 먼저 알려주는데, 여기서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where, when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왠지 섭섭하고, 왠지 빈칸이 커 보이고, 왠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뭔가를 채워주면 되죠. 그죠? 여러분 여기다 뭔가를 채워줄 적에 아까 why, where라는 메시지 빼줬어요. where라는 거 빼줬어요. 그렇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아서 쓸게요. 여기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아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아서 뭔가를 빼줬는데 그 자리가 너무 허전해 보여서 다른 걸 집어넣을 때 이 집어넣은 얘가 뭔지를 모르지만 얘가 또 구체적인 메시지를 가지면 어떡해요? 그럼 곤란하죠, 그죠? 그러면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뭔가 새로 넣을 적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안 가진 단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가지지 않은 단어가 뭘까요? 그저 해석이 돼봐야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 뭔지 모르겠다니까 것으로 해석이 돼서 단어 모양은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체적인 메시지를 갖지 않은 게 있죠. 뭐가 있나? 너무 쉽죠. 뭐 있어요? 물론 여러분 it도 있어요. it은 예전에 벌써 가조로 쓰이고 있는 거고 또 뭐 있어요? 언더 짧긴 하지만 벌써 그건 뭐야? 자체 미닝이 또 하나하나 이런 뜻이 있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그나마 안 가지고 있는 게 뭐죠? 그게 that입니다. 그게 that이요, that. 얘 that은 해석이 뭐가 돼요? 얘는 넣은 것이라니까요? 얘는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문사 단어들이 그게 너무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실 내 마음은 별로 그렇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다고 판단됐을 적에 걔네들 빼주세요. 빼고 나니까 너무 빈자리가 허전해 보여. 뭔가 다른 걸로 그냥 채워만 넣고 싶어요. 근데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구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것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that을 그 자리에 대신 그냥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럼 채워 넣었어요. 여기다 that을 채워 넣었어요. 채워 놓고 나니까 얘는 넣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니까 해석을 해봤자 구체적인 메시지 전달이 안 됩니다. 읽어볼게요. I know that they had the meeting. That they had the meeting is a secret이라고 말하면 되죠. 이제 이 자리는 지금 that이라는 단어는 뭐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죠. 해석할 필요 전혀 없죠. 그죠? 해석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해석도 안 되고 자리만 차지하는 거 이거 여기다가 써도 되지만 어차피 해석도 안 되고 자리도 차지하지 않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려면 빼줘도 되잖아요. 그죠? 지워버려도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I know they had a meeting.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문제 안 되잖아요. 빈칸이 너무 커 보여. 그이가 사라진 자리가 너무 커 보여. 그러면 that 써주면 되고. 아니면 또 또 해석도 안 되고. 너무 빈자리가 커 보여. that 쓰고요. 써봤는데 별로 해석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반만 축내고 또 버리면 되고. 빼진 자리가 너무 마음이 아쉽고 섭섭해요. 또 써주면 되고. 근데 쓰고 나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또 지우면 되고. 빼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해요. 또 that 쓰면 되고요. 근데 쓰고 나니까 별로 해석도 안 되는 게 이거 배우면 안 돼. 그럼 빼주면 됩니다. 내가 왜 이거를 침 튀겨가면서 몇 번 반복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명사절, 목적격으로 쓰인
명사절은요, 그 명사절 안에 있는 목적격 대신 명사절 안에, 이 목적격으로 썼죠, 이거. 목적격으로 쓰인, 이 명사절이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 대신 생략 가능합니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내가 이 얘기하려고 내가 계속 반복한 거였었어요. 틀림없이 문법책에 나옵니다. 아마 이 문법책에 다들 한 번씩은 이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다 겪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명사절 목적격 또는 목적격으로 쓰인 명사절 대신 또는 that 목적격 명사절.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느 건지 좋지만 어느 거로 이해해도 다양하게 다 나오니까 어느 말로 이해해도 괜찮지만 명사절이 목적격으로 썼을 때, 즉 목적격 명사절 대신 생략이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어딘가 들어보거나 아니면 문법 공부하다 보면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그냥 생략할 수 있다고만 나왔어요. 왜 생략할 수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러분 혹시 말하면서 글 쓰면서 이거를 지금 써야 되나 이걸 지금 빼야 되나 망설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빼면 왜 빼는 게 가능하고 왜 사라지는 게 가능하나요? 걔는 가진 뜻이 별로 없어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을 때 빼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허전해서 그냥 집어넣어 놓은 거고 놓고 나니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빼도 상관없죠. 그죠? 이 배경을 나중에 언어학자들이 영문학자들이 짧게 문법적인 용어로 설명할 적에 목적격 명사절 대신 생략할 수 있습니다라고 짧게 결론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럼 생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생략을 하세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that을 생략하는 거를요. 스피킹에서 더 자주 생략을 하겠어요? 라이팅에서 더 자주 생략을 하겠어요? 다시요. that을 생략하는 거 반대로 물어볼까요? 이 that을 그럼 반대로 써주는 거 꼭 써주는 걸 라이팅 때 자주 써주겠어요? 스피킹 때 자주 써주겠어요? 그렇죠? 라이팅은 아무래도 정식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라이팅은 우리의 문법 실력을 보여주는 장소잖아요. 그죠? 라이팅에는 정식으로 쓰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라이팅 때는 that을 많이 써주고 스피킹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3, 4초 안에 의사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말을 빨리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스피킹 때는 얘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캐주얼한, 아주 가벼운 라이팅이나 가벼운 스피킹에서는요. 이 목적격 명사절 목적격 that은 간혹 빠지기도 하니까 편안하게 빼셔도 괜찮고 여러분이 또 아주 포멀한 라이팅을 하고 싶으세요? 약간 강조해서 정식으로 다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that을 쓰세요. 캐주얼한 분위기나 그럼 빼주세요. 얘는 해석할 뜻이 마땅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만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뺄 사람은 빼도 괜찮고 이걸 목적격 that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좀 이해되죠? 그죠? 제가 교환 옆에다가 이 말을 정리해서 칸에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이까지 해서 일단 명사절의 활용, 여러분 명사절이 뭔지 그리고 명사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밑에 연습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연습 문제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형용사절과 명사절은 용어의 실력을 결정하는 양대 산맥입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